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근 3, 4월 시장은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엇박타면 손실을 보기 쉬운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에 잘못 매매하면 굉장히 크게 손실 볼 수도 있는데 지수가 하루에 5%는 쉽게 아래로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변동성을 잘 활용하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수가 크게 상승한 1, 2월보다 다행히도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던 3, 4월 시장에 오히려 좀 더 좋은 결과를 냈는데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면 3월에는 10억 정도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지금 5억 조금 안 되는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D+ 주도주 매매는 이런 상승장에서도 수익 잘 낼 수 있고 이렇게 3월과 4월 같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저는 지수 바닥을 예측하려고 하지도 않고 방향성을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버스나 해지주 매매는 아예 고려를 하지도 않았고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날에도 강하게 움직이는 주도주들 위주로만 공략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계좌는 예수금을 3억에서 5억 정도로 매매하면서 수익금을 좀 며칠마다 지속적으로 인출하면서 매매했고 제가 입금 출금 금액이 좀 많은 이유는 미수금이 있을 때 매도담보대출 이자가 8%에서 9% 정도로 비싸서 좀 이자 아끼려고 장 끝나고 현금 입금했다가 다음날 장전에 인출하기도 해서 이렇게 입출금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매매 일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키에서 캘린더를 봤을 때 4월 1일 수요일에는 통신 관련주가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에 7종목이나 들어가면서 강한 테마를 이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갔던 종목은 거래대금이 좀 너무 적은 소형주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안 했고 찐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대한광통신을 매매했습니다. D+ 매매는 이런 강한 주도 테마 대장주가 등장했을 때 최대 다음날 또 그 다음날까지 계속 매매를 이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입니다. 제 매매 타점을 보여드리면 처음으로 주도 테마 대장주로 상승한 수요일부터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광통신 매매 타점인데 아침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9시 30분 정도에 확실히 이제 주도 테마랑 대장주를 확인하고 매수했고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통신 관련주가 아침에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서 주도 테마를 형성했고 너무 이른 시간에는 또 방향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략 9시 30분 정도 돼서 매수했습니다. 많이 올라서 매수했지만 테마가 강했고 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전에 상승할 때 보시면 상한가 또 그 다음날도 상한가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 24%까지 상승하면서 한 달쯤 전에 광통신 대장주로 상승했고 끼도 엄청 좋은 종목이라서 상한가 근처 와서 매수하더라도 또 다음날 갭상승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서 거의 26% 정도 됐을 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일부 수익 실현해주고 나머지는 오버나잇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작할 때 한 6% 정도 갭상승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D+ 1일차기 때문에 전일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인다면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대한광통신 매매 타점을 보여드리면 전날에 오버나잇 했던 거 아침에 10% 이상 상승해서 대부분 수익 실현해주고 시가보다 낮은 구간에 떨어질 때 서서히 이렇게 분할 매수해줬습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 이렇게 또 다시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목요일에 10시에 트럼프 연설 이후로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대한광통신과 코스피 지수의 비교 차트를 보시면 10시부터 코스피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지수가 6%나 빠졌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아침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시장이 좀 급격하게 빠지면서
떨어지면서 함께 주도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렇게 지수가 급락할 때를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도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급격히 하락해서 함께 떨어졌을 때 나중에 지수가 좀 안정을 찾거나 약간만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었고, 전날 주도 테마 대장주의 D+1 1일차 위치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과 함께 떨어질 때 계속 분할 매수를 했고, 반등할 때 좀 일부는 수익 실현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날까지 오버나잇해서 가져갔는데, 지수가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고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6%나 급락했던 상황인데, 이날 대한광통신 일봉을 보면 양봉으로 7%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길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일봉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게, 첫 주도 테마로 결정되는 날에는 윗꼬리가 생기면 안 좋지만, 이날은 원래 D+1일차기 때문에 이날 좀 매수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런 도지 캔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날이라서 안 좋은 일봉이 아니라 오히려 지수가 떨어졌는데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다 매도하지 않고 다음날로 오버나잇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가 한 2.7% 정도 갭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물론 미장에서 광통신 관련주가 많이 상승한 영향도 있지만 정말로 강하게 마감한 D+1일차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날 이렇게 15%나 갭상승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매매 타점을 보여드리면 15% 갭상승했을 때 시가의 절반은 수익 실현해줬고, 나머지 절반은 시가보다 좀 추가로 상승했을 때 18% 정도 올랐을 때 전부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매매 손익을 보여드리면 D+0일차에 이렇게 상한가에 일부 수익 실현해서 800만원 정도 수익 실현했었고, 다음날인 D+1일차에는 아침에 갭 상승하고 상승했을 때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장중에 또 매매도 반복하면서 6,800만원 정도 추가로 수익을 냈고, 그리고 D+1일차에 시장 급락에도 오히려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라서 오버나잇까지 해서 다음날인 D+2일차 아침에 갭 상승했을 때 이렇게 수익 실현해서 추가로 1억 이상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D+ 주도주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이 횡보하는 상황이나 또 상승하는 상황에 주도 테마 대장주가 결정될 때 대장주 위주로만 잘 공략해서 매매하다가, 오히려 시장 급락이 왔을 때 주도주 중에 강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을 멈추거나 약간만 반등하려고 하더라도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시장 급락했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승장이나 지수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D+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황금키 어플을 활용하시면 장중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도 테마 대장주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고정 댓글에 황금키 어플 일주일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뒀으니 구독자 여러분들이 황금키 어플 잘 활용하셔서 주도주 종목 선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왕개미 홍인기 채널이 구독자 30만을 드디어 달성했는데, 응원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주 매매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